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는 2025년에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는 통계를 살펴보고 왜 미국의 글로벌 OTT들이 K드라마를 이용하는 한편 경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문화를 지배해왔고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적으로 지배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간혹 타 문화가 일시적으로 유행한 적은 있지만 모든 것은 미국의 콘텐츠 내에서 유행했습니다. 팝, 미국 드라마, 영화 시장 내에서 다른 문화가 섞여서 유행한 적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팝 시장은 남미 음악이나 레게 음악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한 경우는 없었고, 영화 시장에서는 홍콩의 무협이 인기를 끌거나 홍콩의 영화가 직접 수입되어 인기를 끌기보다는 홍콩의 액션 형식과 배우들을 미국으로 직접 데려와 미국 영화에 녹여냈습니다. 그런 영화는 킬빌이나 와호장룡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세계 유행하는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엔터테인먼트라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미국의 문화로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소프트 파워 면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던 미국이, 그것도 미국의 주력 콘텐츠인 영화, 드라마, 팝에서 경쟁 상대를 만나는 것은 K 콘텐츠가 미국 역사상 유일합니다. 처음에 미국도 아시아에서만 지배하는 아시아형 문화 콘텐츠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들이 미국에 들어와 미국 문화에 흡수된 것처럼 한국 문화 또한 미국 문화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BTS를 부르고 블랙핑크를 부르고 기생충에 아카데미상을 주고 빌보드상을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K 콘텐츠가 미국 문화에 흡수되거나 종속될 줄 알았지만 하나의 문화로 미국에 서서히 스며들자 미국은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K-팝이 특히 BTS가 미국 빌보드 순위를 장악하자 빌보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K-팝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미국 팝 차트에서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글로벌 OTT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도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꿔서 K-드라마들이 순위에 올라가는 것을 제약하고, 심지어 전세계 동시에 방영해야 할 K 콘텐츠들을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약하기 위해 예고편 홍보도 줄이고 시간차 차별 방영이라는 방식으로 대륙별로 방영 시기를 나눠서 방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엉뚱한 순위 집계 방식으로 미국 콘텐츠가 K 콘텐츠보다 우위처럼 보이게 아무리 전세계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도 좋은 콘텐츠는 늦더라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5일 조회수가 6,800만 회를 기록하며 2020년 세운 기존 첫 주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고, 작년 12월 26일 공개 이후 이 프로그램은 현재 2억 6,500만 회가 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또 2025년 출시된 폭삭 속았다가 2024년 눈물의 여왕이 8억 6,040만 시청 시간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5억 시청 시간을 넘으며 2025년 현재까지 누적 시청 시간 전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류 콘텐츠는 과거에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할까요? KEI의 연례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미국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관심은 대부분 젊은 세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근 한류의 부상은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류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류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유튜브, OTT 콘텐츠 플레이어, 스포티파이와 같은 디지털 및 인터넷 플랫폼의 보편성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전에 대형 미디어 홍보회사가 관리했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다양한 진입점을 제공합니다. 음반을 서양 마케팅 및 스카우팅 회사나 프로듀서를 통해 제작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음악 아티스트들은 유튜브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넷플릭스와 협력하여 오징어 게임과 같은 저예산 히트작을 제작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인재와 콘텐츠를 스카우트 개발 및 제작하는 데 있어 전략적이고 세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K콘과 같은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예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한류 팬수는 약 2억 2,500만 명으로 2012년 4,600만 명에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팬과 클럽의 66%를 차지했고 미국이 약 1,6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한류의 주요 소비층이 29세에서 31세 사이의 아시아 여성이라고 보고했습니다. KEI가 2024년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조사를 살펴보면 한류 콘텐츠 소비와 성별, 지역, 결혼 여부, 소득 또는 교육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모든 콘텐츠 장르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모드에서 연령에 대한 로짓 회귀 개수는 음수이고 0에서 2 표준 편차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 TV 프로그램, 대중음악, 영화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시 거주 여부, 교육, 이념적 성향, 정치적 성향도 한류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대도시 또는 그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국 TV, 음악, 영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문화가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프 나인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포섭할 수 있을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를 꼽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기여 역할에 대한 인상은 문화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66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소프트 파워 부문 상위 10에서 15% 국가에 꾸준히 속해 왔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유사한 평가가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한류에 대한 소비 및 애정과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인식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KEI 데이터는 문화 콘텐츠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기여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모든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후 한류에 대한 친숙함이나 팬임은 한국의 호감도와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귀 개수는 양수이고 0에서 2 표준 편차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확립된 통념에 따라 문화적 요인은 미국의 대중이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에 대해 갖는 태도의 총 분산에서 5에서 9%를 차지합니다. 즉 문화는 그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와 팬층 확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록적인 수익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새 행정부의 요구로 인해 한미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올해는 더욱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국의 정치 및 외교 정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한류의 지속적인 성공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지자 한한령을 내려서 한국 콘텐츠를 막고 있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오히려 음성적인 방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더 많이 몰래 듣고 보면서 한류에 더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이기 때문에 문화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처럼 강제로 밀려오는 한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팝 순위나 드라마 순위처럼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자체가 더 이런 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거대 자본, 특히 OTT의 K 콘텐츠가 더 깊이 지배당하기 전에 우리 콘텐츠가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OTT로 방영되어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구조를 빠른 시일에 탈피한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